나에게는 가족이라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빠 한 사람뿐이다. 날 낳아준 생부는 내가 막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던 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에 생부의 기억은 거의 없는 편이다. 또 기억이 조금 남아있다 해도 생각을 하기 싫은 것이 사실이다. 생부는 거의 날마다 술에 취해 엄마는 물론 나에게도 주먹질을 할 정도로 몹쓸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막상 교통사고로 죽자 가장 슬퍼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엄마였다. 그러나 그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였다. 엄마는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밭을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데리고 어떤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 나에게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했으나 처음에는 호칭을 생략하고 말을 하다가는 그분이 너무 죽은 아빠와는 달리 친절하게 엄마 하나를 대하였기에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였다. 새아빠는 항상 엄마 하나를 데리고 외출을 하였기에 새아빠를 맞이한 그의 처음으로 비서라는 것도 가보았고 공원에 넣었으며 또 여행이라는 것도 해보았다. 새아빠 김호중 올해 50을 넘긴 나이지만 근력이 좋으셔서 혼자서 과수원을 하고 계신다.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생각만 해도 눈물이 절로 난다. 새아빠 다정한 살림살이를 하면서 새로운 행복을 얻었으나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새아빠에게 나를 잘 키워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암으로 저 세상으로 가신 것이다. 한 통의 이원장만 남기고 설마 저 세상에서 주정뱅이의 몽둥이질만 있었는 나의 생부와 다시 만나 또 맞고 살지는 않은지 내 생각에 그 못된 생부는 불지옥에 갔을 것이고 착하디 착한 우리 엄마는 천국에 가셨을 것이라고 믿기에 못된 생부와는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싶다.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새아빠는 나를 마치 자기가 낳은 아이처럼 대하셨고 키워주신 아주 고맙고 고마운 분이다. 당시 아빠는 공직에 계셨다. 거기에서도 일 잘하고 마음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을 정도로 좋은 분이시다. 그러나 IMF가 터지고 공직 세계에도 구조조정인가 뭔가를 하는 바람에 위로금과 퇴직금을 받고 공직에서 물러나 시골에 자그마한 과수원을 하나 사서 경작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으시면서도 나는 꼭 도예지에 하숙을 시키시며 공부를 하게 하였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얼굴 한번 안 찌푸리시고 돈을 주신 그런 분이시다. 그뿐이 아니다. 중학교에 막 입학을 하기 직전에 겨울방학에 나에게 첫 달거리가 시작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간단한 교육을 받았지만 무척 당황해하는 나에게 용품을 사주시며 자세히 교육을 시켜주신 분 역시 새아빠이셨고 여자로 다시 태어난 것을 축하하신다며 선물을 한아름 사주시기도 하였을 정도로 자상하신 소중한 아빠이시다. 또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며 학원도 보내주셨고 친구들 간에 인심을 못 얻으면 왕따를 당한다며 힘들게 수학하여 판 과일 판매 대금으로 용돈도 두둑하게 주신 분. 역시 아빠이시다. 나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빠라고 당당하게 말할 자신이 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 또 성마저 다른 아이를 그래도 딸이라고 9년을 혼자 사시면서 뒷바라지를 할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을 할 수가 있다. 자기가 낳은 아이도 버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엄마가 죽고 아빠의 친구들이 또 재혼 아니 삼혼을 하라고 권하였으나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시고 오로지 내 뒷바라지만 하시면서 주름이 생긴 그런 분이 나의 아빠인 것을 나는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난 아빠를 내가 말을 할 수가 있는 동안에는 다 만난 사람마다 자랑을 늘어놓고 싶다. 거기다 이번 수능시험을 생각보다 더 잘 치고 만족을 하는 나에게
또 하나의 행복을 준 우리 아빠에게 더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아빠는 나에게 내가 치른 수능의 성적이면 인류대학에 갈 수가 있겠다 하시며 꿈에 부풀어 계시며 서울의 명문대학에 갈 것을 권하지만 내 생각은 아빠와 전혀 달리 아빠가 계시는 시골 근처의 대학에 다니면서 엄마가 다 못해드린 사랑을 엄마 대신 내가 드리면서 대학 생활을 할 작정이다. 지난 17일 수능시험을 쳤다. 그 전날 아빠는 네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나보다 더 조바심을 내셨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자취하는 자취방에서 주무셔도 되련만 아빠는 굳이 혼자서 편하게 잘 시험을 잘 치른다시며 인근의 허름한 여간방에서 주무시고는 새벽에 나의 자취방에 오셔서 아침밥을 해주신 것은 물론 도시락까지도 알뜰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며 또 시험이 끝이 날 때까지 고사장 앞에 다방에서 걱정을 해주셨을 정도로 고마운 분이시다. 그날 나의 사정을 잘 아시는 담임선생님이 시험이 끝날 시간에 맞추어 나오셔서 어디서 구하셨는지 정답과 나의 시험지를 맞추어 보시고는 잘 쳤다며 등을 두드리시며 일요일까지 아빠를 모시고 시골에서 생활을 하라는 배려를 해주시자 아빠와 난 아빠의 승용차를 타고 아빠와 다정하게 아빠의 거선으로 올 수가 있었다. 아빠에게 내 손으로 선수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는 행복감을 가지고 아빠의 거선에 온 도중에 마트에 들러 그동안 푼푼히 모은 돈으로 갖가지 밑반찬 재료도 사고 아빠가 좋아하시는 맥주와 육포도 빠뜨리지 않았다. 아빠는 자신이 계산을 하신다고 하셨으나 나의 고집엔 이기지 못하시고 고집하고는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셨다. 1년에 겨우 한두 번 들리는 가수원이요. 아빠의 생활터전은 호라비가 산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먼지 않도록 썼으며 정원에는 틈틈이 가꾼 예쁜 국화꽃진화를 반기고 있었다. 혜정아, 너 먼저 샤워부터 해라. 아빠가 보일러를 켜시며 말씀하셨다. 아빠, 오늘은 특별히 아빠와 하자. 다 큰 녀석이 무슨 말이냐 하셨으나 아이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시고 또 이런 몸매를 유지하게 해주신 아빠에게 하고 어리광을 부리자. 이놈아, 남자는 다 늑대요 도둑놈이다. 고로 나도 늑대요 도둑놈이다 하시며 웃기에 다른 도둑과 늑대는 싫어도 아빠 늑대는 좋아요. 어서 응 하고 고집을 피우자. 저 고집 시집가서도 네 남편에게는 부리지 마라 하시게 난 시집가려고 아빠랑 살 건데 피 하며 혀를 내밀자 이놈아 나 주고 엄마 어떻게 보라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하시게 진짜 나 아빠랑 평생 살 거야 어서 하고 다시 어리광을 부리자 그럼 너 먼저 들어가라. 하지만 아빠는 들어오실 기미를 안 보였다. 아빠 안 들어오면 내가 나간다. 나 감기 들면 아빠 책임이야. 문을 조금 열고 소리치자 호참하시더니 들어오셨는데 가운을 입고 계셨다. 가운을 입고 오시는 법이 어디 있어? 하며 아빠의 등 뒤로 가서 이놈이 하시며 말을 흐리셨으나 거부는 안 하셨다. 그곳을 가리시게 아빠도 남자는 남자네 하며 웃자 이놈이 못하는 말이었구나. 아빠가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짓자 나는 일부러 눈을 감고 아빠는 멍하니 한참을 있으시더니 방법이 없음을 아셨는지 이제부터 내가 아빠의 남은 여생 동안 행복하게 해줄게. 고맙다 혜정아 하시며 또 눈시울을 적시셨다. 바보같이 또 온다 하며 나는 아빠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렸다. 내가 죽일 놈이다 아빠가 말하셨다. 아냐 엄마도 이 모습을 보시면 아빠와 나에게 고맙다고 할 거야 하며 환하게 웃자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두 눈에서는 눈물만 흘리고 계셨다. 엄마 나 이제 아빠의 곁에서 엄마가 못한 못까지 정성을 다하겠어야 하며 눈물을 흘리자 여보 미안하오 어떡하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소만 혜정이 걱정이나 하지 말고 편히 잠드시오. 아빠의 은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